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무지하게 춥네요. 네. 어우 추워. 너무나 춥고요.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데, 네, 이 미국하고 영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로 지나다니는 선박에 대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어쩌면은 이 후티 반군을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국하고 영국이 토마호크 이 미사일이랑 그리고 뭐 전투기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공습에 이렇게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공습에 이렇게 또 나서게 되면서 이 토마호크 미사일 100발 정도를 이렇게 또 쏴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투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출격을 해가지고 공습에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예멘에 있는 이런 후티 반군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렇게 또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공습을 때린 뒤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물에 다 타격을 잘 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필요할 시에 더 타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또다시 홍해에서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더 공격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공습을 때리면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무기고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폭발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예멘 후티 반군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반격을 이렇게 또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뭐 예멘은 뭐 그냥 순식간에 이 미국하고 영국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후티 반군이요. 후티 반군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후티 반군이 아니라 그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랑 그리고 이 이란 동맹국들. 그런 데서 혹시나 전쟁을 더 확전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중동에서 자칫하다가는 제5차 이 중동 전쟁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예멘을 본다고 하면은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멘에서 수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우리 예멘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테러리스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예멘 후티 반군은 계속해가지고 이 홍해로 지나다니는 그런 선박들이나 미국이랑 그리고 이제 영국에 이렇게 또 계속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더욱더 번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예멘 후티 반군이 먼저 테러리스트 짓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역하러 다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번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왜 이 홍해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선박에 대해가지고 공격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은 이 후티 반군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공습을 퍼부으면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다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홍해로 지나다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들이 이 홍해로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런 컨플릭트들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군함 같은 것들을 이 홍해 근처에다가 두고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다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후티 반군이 이 소형 배 4척을 가지고 또다시 어느 한 성박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있다 보니까 미군이 헬기를 이렇게 또 띄워가지고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 소형 선박 이제 4척 중에 3척을 이렇게 또 침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에도 이 후티 반군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뭐 별다른 거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겁니다. 이 후티 반군은 계속해가지고 선박에 대해가지고 공격을 이제 멈추지를 않으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스파이 같은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뭐 드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뭐 정찰을 했겠죠.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탐색을 한 다음에 아마도 어제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습을 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먼 곳에서 이 미사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2,5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쏴도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100여 발을 이렇게 또 쏘게 되면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테러리스트들이죠. 이 테러리스트급의 헤즈볼라가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을, 이 후티 반군도 거의 헤즈볼라랑 비슷한 테러리스트 단체급이거든요. 하마스랑 비슷한 하마스 무장 조직,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이렇게 이 셋이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셋 다 뭐 거의 무슨 뭐 테러리스트급인데, 어쨌든 헤즈볼라는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과 규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헤즈볼라, 하마스 무장 조직, 후티 반군, 이 세 개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뒤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인데, 이란도 나와가지고 규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컨뎀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성질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먼저 건드렸나요? 누가 먼저 이런 테러리스트 짓을 했나요? 이런 테러리스트 짓을 한 그런 시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조직, 헤즈볼라, 이 후티 반군, 얘네들이 먼저 계속해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이렇게 또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이런 선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중동에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 새끼들 하면서 막 다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이 뭐 이스라엘 공격하고 뭐 미군 군함 공격하고 영국 공격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5차 중동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도 이렇게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 홍해 말고 홍해 옆에 이제 오만 그 걸프 지역이 있는데, 이 오만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한 선박을 이렇게 또 납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유조선을 이 오만 지역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을 이란이 납포를 했다고 해요. 납포를 하게 되면서, 아니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나 뭐가 다른가요?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그러고 있고, 이란은 오만 그 걸프에서 이러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는 어제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서 2%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란이 후티 반군이 하고 있었던 그 짓을 오만큼 걸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선박을 이렇게 또 납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유조선을 이렇게 또 납포를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이란이 미국을 계속 이렇게 또 건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건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계속해가지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스 이렇게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건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건드린다고 하면은 이거 전쟁이 좀 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전쟁이 만약에 번진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또 굉장히 출렁일 텐데 걱정이네요. 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침체기가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폭락을 하지 않을까, 주식이.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실제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은 말이죠. 이 중동에서의 이 화약고가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 유조선의 이제 납포 소식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홍해에서 이 미국하고 그리고 영국이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선박들이 이제 홍해로도 못 가고 이제 오만 그런 데로도 이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는 이제 아주 못 가죠. 계속해서 뭐 미사일 날리고 있고, 후티 반군은 더 이렇게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홍해에 이렇게 완전히 못 가다 보니까 선박 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홍해에서 이 선박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 독일 이 베를린에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팩토리가 서플라이 같은 것들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선박들이 이렇게 또 되돌아가다 보니까 이 독일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서플라이들을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있는 이 공장을 2주 동안 멈추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후티 반군의 테러짓?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박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경제는 진짜 좋지는 않겠죠. 테슬라 기가팩토리 역시 이렇게 또 멈추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서 가장 좀 문제인 것은 이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막 여기저기다 다 하고, 뭐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뭐 이스라엘 먼저 공격을 하겠죠. 이스라엘 공격 막 하고, 그러면은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러면 다 공격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막 핵폭탄 쏘고 그러면은 뭐야, 이스라엘 핵폭탄 쏘? 그러면은 러시아도 막 핵폭탄 쏘고, 세계 3차 대전 일어나, 유럽에서도 막 다 들어가고,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여기 월스트리트존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미국하고 영국이 이 예멘 후티 반군에다가 공격을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서 5차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은 여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다 이제 아랍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쪽수에 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쓰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뭐 전 세계가 그냥 아주 그냥 쌩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걱정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이고 뭐고 없죠. 다들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그냥 엄청나게 심각한 사례를 초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24년도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이제 중동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제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심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면서 금 있지 않습니까? 금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가장 최고의 안전 자산인 금 같은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금을 사서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중동 전쟁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금을 사서 모으고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의 정서가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뭐 갑자기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야, 올해 진짜 스펙타클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이 터키 대통령 이 에르도안이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그리고 영국을 이 컨뎀 아주 그냥 규탄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레드시 이 말 그대로 이제 홍해이지 않습니까? 이제 빨간색 이 홍해를 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은 아랍 국가들인데 우리 아랍 국가들을 이렇게 뭐 공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터키라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한국의 형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때에도 막 도와주고 뭐 그래가지고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은 조금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는 그런 행동을 자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하고 한국 이렇게 동맹국 이런 동맹국들처럼 우리 미국하고 한국을 좀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터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터키도 신나게 두들겨 맞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미국하고 영국이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 뭐 전투기 날리고 뭐 공습을 이렇게 또 이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에다가 때리는 바람에 지금 이 중동에서의 컨플릭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특히 이 이란하고 좀 이 컨플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지원을 뒤에서 이렇게 또 후방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도 뭐 거의 핵무기 같은 거 뭐 뒤로 거의 다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뭐 핵무기 같은 거 쓴다고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핵무기 쓰고 뭐 미국도 핵무기 쓰고 유럽도 핵무기 쓰고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뭐 러시아도 핵무기 쓰고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와, 그러면은 진짜 엄청 큰일 나겠네요. 세계 3차 대전이 이로 인해 가지고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발 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그러면은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서는 올해가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에서 하는 이런 뭐 대선 후보들끼리의 이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 토론회 또 안 나갔다고 합니다. 뭐 계속 안 나가고 있죠. 안 나가면서 타운홀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또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NN에서 이렇게 또 한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그런 이제 TV 토론회보다 트럼프 혼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박스 뉴스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 박스 뉴스의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훨씬 더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지금 뭐 지지율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50%에서 60% 가량 이 공화당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뭐 디센티스나 그리고 니키 헤일리나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대략 한 10%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는
내년에는 이 대선 후보로 이 공화당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요. 과연 누가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진짜 바쁩니다. 트럼프는 기소를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뭐 4건 정도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프라우드에 관해 가지고 이 뉴욕에서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산을 부풀렸다라는 그런 이제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 사기거든요. 이렇게 사기 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엄청나게 자산 불리기를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았거든요. 이렇게 대출을 받았거든요.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 정치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되고 있는 그런 수사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 정치적인 마녀 사냥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을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뉴욕 이제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기소를 한 이 뉴욕 검찰총장한테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간접적으로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트럼프를 이렇게 받들어총하고 있는, 트럼프를 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트럼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이 뉴욕 검찰총장을 빨리 공격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판사를 폭발물로 위협을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위협을 하라고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럼피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위협을 엄청나게 지금 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 트럼프 때문에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나노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개짜증 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유럽 은행 총장 있지 않습니까? 유럽 이 센트럴뱅크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유럽의 엄청난 위기로 이렇게 또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유럽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뭐 기후변화 대책, 뭐 나토에 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이 생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 트럼프랑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보여줬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때 보여줬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유럽에는 정말 나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최고의 동맹은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이면서 한국이면서 일본인데,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유럽한테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점점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점점 이제 멀리 한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제발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이랑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는 서로 안 뭉치다 보니까 세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이 더 세질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러시아랑 그리고 중국이 세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죠. 중국이 아마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더 기세 등등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 가지고 돈을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답은 나왔죠. 그리고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트럼프를 원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절대로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보잉의 737 맥스 9 기종이 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뚜껑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비상구를 막아두고 있었던 그 문이 이렇게 또 날아가게 되면서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어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승객들이 지금 이 보잉에다가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비행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그 당시에 문짝이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엄청난 그 공포를 이렇게 또 떨지 않았었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팡 소리도 나고 뭐 기압 같은 거 막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도 문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막 귀에도 막 출혈도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뇌진탕 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승객들은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보잉은 737 맥스 기종을 내놓은 뒤로 엄청난 악재를 계속 몰고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보잉이 737 기종으로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죠. 그 737 기종의 이제 다음 모델을 내놔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계속 그 기종을 늘리기만 하고 엔진 같은 것만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잉의 경영진들 때문에 이렇게 보잉이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카고 인근에 있는 좀 굉장히 부촌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 동네가 있는데 윌메트라는 그런 이제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맥도날드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 같은 이런 이제 부촌에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 부촌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부자 동네에는 맥도날드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맥도날드 맛있는데. 그런데 이 맥도날드를 보면은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서 먹기는 하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데에서 이 영상이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또 퍼졌었거든요.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은 쥐가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시장이 나와가지고 쥐를 퇴치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 연봉이 막 거의 뭐 2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연봉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하면서 쥐를 퇴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어마무시하게 바이럴하게 퍼진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 서베이라고 합니다. 이 뉴욕의 이 지하철에 어느 한 역이라고 하는데 이 역 구퉁이에 어느 이제 노숙자가 이렇게 자고 있는 담요 있지 않습니까? 담요가 이렇게 있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그 안에 노숙자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다가갔는데 다가가면은 다가갈수록 이 인기척이 들리니까 그 담요에서 쥐들이 이렇게 막 도망갔대요. 막 도망가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보니까 한 10마리 정도가 도망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담요를 이렇게 들추니까 그 안에서 쥐들 한 30마리 정도가 갑자기 도망가면서 그 영상이 엄청나게 또 바이럴하게 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뉴욕은 진짜 쥐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이렇게 또 엄청난 관심을 이렇게 또 이끌었다고 하네요. 저도 영상을 어저께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깜놀. 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뉴욕은 특히 지하철을 탈 때는 절대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뉴욕 지하철에서 자면은
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뽀뽀하고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입안에 뭐 먹을 거 있나 하고 막 쥐들이 막 뽀뽀하는 거 막 영상으로 네, 자주 올라오거든요. 예, 그리고 쥐를 본다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더럽지 않습니까? 네, 더럽고 예, 이런 뭐 병균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와 쥐들이 저거 막 뽀뽀하고 그러면은 오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뉴욕은 이 쥐들과의 전쟁 좀 빨리 성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이 한국도 네, 쥐들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옛날에 막 70년대 막 그럴 때 예, 쥐불놀이 같은 거 하고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었지만 예, 어쨌든 그런 뭐 쥐불놀이 같은 거 네, 뉴욕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네,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이랑 그리고 이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뭐 0.05%, 네, 0.1%도 안 되게 이렇게 네,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네, 이 대형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시티은행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직원들 10% 정도를 해고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올해 안에 이렇게 또 해고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시티에서는 또 이제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필요 없는 인력들을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는데 예, 와, 또 10%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네, 이런 직원들을 해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네, 대기업들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네, 이 경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네,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이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네,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 계속 이렇게 해고가 네, 대량으로 된다고 하면은 네,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JP 모건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하니까 네,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냐면은 네, 이 JP 모건에서 이런 지역 은행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2.9 빌리언 달러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오늘 이 JP모건 주식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또 굉장히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익 같은 것들이 이 저번 분기에 비해 가지고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은 이유는 바로 규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철즈 같은 것들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서 프로핏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네요. 이 은행들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 오픈을 했었을 때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P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 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CPI 지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3.4%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도매 물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PPI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0.1%가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망을 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매 물가는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도매 물가가 내려갔다고 하면은 이 소매 물가도 저번 달에는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이 도매 물가를 따라가가지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PPI 지수가
금리가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낮게 나오게 되면서 이 연준에서 3월 달에 이 다다음 달이죠. 3월 달에 금리 내리는 그 확률이 70 몇 %대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아마도 3월 달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지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내리기 시작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돈이 또 많이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다시 이렇게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동에서의 이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커진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공습을 때리면서 만약에 이란이 뭐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때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든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전 세계 시총 1위를 잠깐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총 1위는 애플이었거든요. 애플을 잠깐 이렇게 브리플리 잠깐 이렇게 넘어섰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함과 동시에 투자도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엄청난 투자를 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챗GPT를 지금 독점을 하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애플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잠깐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뭐 잠깐 뛰어넘었지만 그런데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AI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특출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래는 다 AI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계속해가지고 좀 시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엔비디아의 시총은 계속해가지고 늘어가지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구글도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챗GPT, 이 오픈 AI 비해 가지고는 대중의 인기는 솔직히 말해서 없죠. 챗GPT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투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 테슬라 차량이 팔리는 게 좀 안 좋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는 중국에다가 파는 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테슬라 주가가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오늘 또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베를린에 있는 이 기가 팩토리가 2주 동안 멈춰야 할 것 같다. 지금 이 서플라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주 동안 공장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처음에 이렇게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리 아답터들은 다 샀다고 합니다. 다 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기름값도 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하고, 그리고 이 전기차는 장거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뭐하러 사? 지금은 그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헐츠에서 이 테슬라 차량 엘렉트릭 비클 2만 대 정도를 중고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연기관 차를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나 이런 전기자동차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네, 내연기관 차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기차를 바꾸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바꾸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내연기관 차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예,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한번 조금이라도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들에 대한 네, 그런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테슬라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부품 사는 데 있어가지고, 네, 테슬라를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고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테슬라 차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연기관 차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고로 지금 엄청나게 내놓고 있다고요. 네, 테슬라 모델 3.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가격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고,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의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 Y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새 차 가격이 4만 달러인데, 네, 그런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네, 이 IRA 액트가 올해부터 중국제 배터리를 쓰는 그런 이제 차들에 대해 가지고 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얼마 전까지 생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스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제 배터리를 썼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7,500달러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는 원래 못 받는다고요. 네, 올해부터 못 받는다고 합니다. 7,500달러. 퍼포먼스 버전만, 이 퍼포먼스 버전에만 이 미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나 봐요. 이 모델 3 퍼포먼스 버전을 제외를 한 다른 차들은 7,500달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델 Y도 얼마 전까지 생산한 그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제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가장 싼 버전이요. 네, 44,000달러짜리. 그래가지고 그 차량들은 올해부터 7,500달러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테슬라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인벤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테슬라 모델 Y 가장 싼 버전 새 차가 39,000달러입니다. 39,000달러. 이 크레딧 텍스 안 받더라도 39,000달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싼, 한 5,000달러를 깎아버렸죠. 엄청나게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7,500달러를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한 4,0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4,0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은 35,000달러에 테슬라 모델 Y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것은 지금 테슬라 모델 3 39,000달러인데 그거보다 더 쌉니다. 네. 지금 테슬라 중고차 가량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 이 중고차의 가격이 지금 본다고 하면은 새 차랑 몇천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고차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테슬라 중고차 살 이유가 없어가지고.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좀 몇 년 전에 네, 테슬라 차량을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해 2023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투자가 30% 정도나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작년부터 어마무시하게 이 AI에 대해 가지고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AI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30%나 줄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침체는 아니고 그냥 골디락스, 뭐 오르지도 않고 뭐 침체도 아니고 그냥 골디락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을 미국은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작년에 침체가 살짝 와야 했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침체가 살짝이라도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침체기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올해로 이렇게 밀리게 된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중동에서 만약에 전쟁이 또 크게 일어난다?
예, 그러면은 침체기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지금 살짝 이게 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하면은, 네, 벗어날 수도 있고, 네, 잘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 임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파업에 들어갔는데, 네, 이런 뭐 공공시설들에 대한 그런 이제 파업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또 파업을 하게 되면서 어제 라이엇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좀 심하게 일어났대요. 상점 같은 것들도 털고, 네, 그리고 뭐 경찰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막 서로 지키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갱단들이 더, 예, 경찰이 없으니까 날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폭동들 때문에 15명이나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와, 이 파업 때문에 15명이나 사망을 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경찰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에 작년에 211%나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1년 사이에 물가가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3배. 예, 3배 넘게 211%. 예,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밀레이 대통령이 예, 이렇게 네, 정권을 잡은 뒤로 급격하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만 25%가 올랐다고요. 물가가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예, 이 물가가 네, 9% 10% 됐다고 해가지고 쌩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단 한 달 만에 12월 달에만 이 인플레이션이 25%가 올라가게 되면서 20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 211%를 이렇게 또 찍게 되면서 30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지금 네, 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를 함과 동시에 그냥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네,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네, 계속 네,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받고 있었던 네, 그런 이제 혜택들을 다 컷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파퓰리즘 정권이 네,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네, 이 정부로부터의 지출을 네, 지금 뭐 다 없애고 뭐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살기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심해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엄청나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네, 좀 계속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